자, 오늘 신규 가입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께서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셨어요.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시던 포트폴리오인데, 종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 두 군데 계좌로 나뉘어져 있으신 건가요? 위탁 계좌, 같은 계좌인데, 일단은, 종목은, 어찌됐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비중이 예전에는 요걸 정리해서 주셨는데 그냥 캡처해서 주셔가지고 제가 비중을 그냥 대략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보내주셨는데 요 겹쳐져 있어서 저도 점검을 안 하고 일단은 그냥 설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 오션이 대략 6%대 비중이신 것 같고,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3.5 맞나 모르겠네요. 3.5, 6.0.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10%예요. 9% 정도. 9.0.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6%대. 그리고 포스코 DX 비중에 대해서 설정해 드리진 않을게요. 그냥 종목에 대해서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먼저 성향에 맞게 한번 짜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영상을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 전에 영상이 전체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시황, 그리고 우리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두산에너빌리티가 20% 이상이신데요. 20%. 그죠?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많으시고, 그리고 나노 신소재를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이걸 좀 띄워놓을게요. 그래서 나노 신소재 부분을 얘는 비중이 일단은 2.5 대략적으로 설정한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중이 높으세요. 9% 수준. 에코프로가 3%. 2차 전지를 은근히들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2차 전지가 은근히 있으시네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얘도 거의 뭐 10%신데요. 10%라고 설정을 잡고, 그 다음 JYP 엔터. 얘는 얘도 좀 있으신데요. 8%. LNF 가급적이면 짧게 해드리려고는 하는데 이 또 성격이 짧게 바로바로 못 해드려서 하여간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진건설 로봇 그건 뭐 비중이 없으시니까 그냥 빼놓고, 하나 시스템이 2%예요. 한화 시스템 2%.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를 위에다가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스코 그룹주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비중이 3%. 하나오션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는데 같은 캡처가 같이 된 것 같아요. 대략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을 설정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는 요 위쪽의 종목군들 중에서는 주력으로서 설정한 쪽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현재 기준의 두산에너빌리티를 2월 말 기준에 주력 포트폴리오로 10%를 넣었어요. 2월 말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2월 말 종가 기준이라고 한다면 25,400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25,400원. 그리고 가지고 계신 단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수익이니까 가져가고 손실이니까 뭐 더 사고 이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손실률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손실률이 있다 보니까 정리를 또 못 하시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별도로 주신 건가? 손익률이 좀 다르게 근데 어차피 종목은 같으니까 그대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는 얘를 5% 비중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놓고 있고 2월 말 종가 기준으로 설정을 했을 때 지금 3월 포트폴리오는 2월 말 종가 기준이 되잖아요. 59만 4천 원에 일단 우리는 편입 기준이 된 겁니다. 뭐 작년 내내 가지고 왔던 종목이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접근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29만 지금 7천 원 기준돼 있네요. 여기는 이제 주력이 아닌 우리 이제 주력 포트폴리오는 요 위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2월 말 종가 대비 요 종목군들의 흐름이 합산해서 마이너스 1%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지수가 코스닥의 4%대 하락이고 유가증권 시장이 0.5% 하락이거든요. 그거 감안했을 때 우리 포트폴리오 지금 왼쪽에 박스 쳐드린 저 종목군들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포트폴리오처럼 보여지지만 왜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또 비중도 높죠. 근데 결국은 그 계좌 손실이 마이너스 1%로 그나마도 방어를 해 주었다라는 쪽에 의미를 부여하고 무게감을 둡니다. 의미를 부여하고 무게감을 둡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주력 포트폴리오 이외에 이제 변동성 매매 전략적으로 주력 포트폴리오는 이제 최소 월말에 편입해서 한 달을 가져가는 그런 기준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이제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전략을 꾸리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설정 범위를 잡는 건데 일단 그 기준에서 포스코 그룹주가 지난주에 이렇게 세 종목이 편입이 됐고 그 다음에 조선주의 경우는 요 위쪽의 기준이 되는 거죠. 사실상은 조선주의 경우는 그렇게 해서 하나오션을 탑픽으로 삼성중공업을 보자라고 해놨고 하나그룹주를 두 개를 넣을 수 없으니 하나오션 쪽 두 개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그룹을. 그래서 삼성중공업으로 5%를 설정해서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뭐 삼성중공업도 2월 말 종가 기준으로 13,950원.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으로 하면은 딱 그 자리 위치인 거고 유가증권 시장이나 종목별 변동이나 그리고 코스닥 시장으로 감안한다면 시장 지수 감안했을 때 오히려 좀 긍정적인 기준이 되죠. 하나 시스템도 우리는 여기는 이제 주력의 범위가 아니지. 왜냐하면 삼성중공업을 대신 넣는 거니까 이 부분에 그래서 가격이 좀 다르니까 빼놓고 하나 시스템은 5% 비중에서 우리가 주력으로 넣어놓지는 않지만 변동성 매매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오늘의 기준에서도 편입 설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오늘 종가 기준에 37,700원을 지켜놓기를 갭의 기준이니까 그렇게 되면 단기 추세 강화는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욕심 같아서는 다시금 39,000원대로 되돌려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좀 눌림은 있지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서로 이제 각각의 흐름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얘네들도 이제 지난주 또 포스코 DX는 2월 달에 상한가 들어갔었죠. 그때부터 이제 뭐 상한가 들어갈 때가 2만 500원, 2만 원, 2만 500원 그 범위에서의 설정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기준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하나 그룹주의 기준은 조선과 방산, 방산과 조선의 기준인데 정부의 정책,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의 방산, 미국 쪽의 방산으로 설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조선의 경우는 이제 미국 쪽의 코멘트들에 대한 이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뭐 코멘트를 했고 그 정도 스타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에 반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주력으로 넣어놓을 때 기준의 원전, 그래서 친환경의 부분이 민주당 정책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공화당의 기준은 왜 기존의 훌륭한 에너지원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 그 환경에 대한 부분은 환경에 대한 부분이고 너무 과도하게 기존 에너지원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공화당 정부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받는 게 조금씩 차별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쪽도 한쪽만 주진 않죠. 양쪽을 주는데 거기서 약간의 차별화를 둡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공화당은 방산 그리고 전통 에너지, 전통 의학 뭐 이런 쪽의 기준이고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는 친환경 그리고 바이오 또 IT 이런 쪽입니다. 근데 뭐 그게 딱 부러져서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뭐 부자 부시 아들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의 방산 에너지의 강도와 또 트럼프 정부 1기 때는 IT가 여전히 강세를 띄었다라는 흐름들 그런 걸 감안하면은 이 정책이라는 거는 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긴 합니다만 어찌 됐든 지금 미국 쪽의 정책 기준에 있어서 알래스카 부분에 대한 LNG 개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제 계속 정책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 2기 초반기 뭐 중반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력하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래스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주변 반발도 있고 뭐 개발에 대해서 친환경 문제들에 대한 반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도 있죠. 기업 쪽에서는. 근데 포스코 그룹도 그 부분을 대외적으로 오픈해서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래스카 개발 부분, LNG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2차 전지로 보지 않는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를 2차 전지로 보지 않는다. 또한 어제 현대제철이 급락을 하고 6% 급락하고 마감하고 오늘 또 추가 3%대 4% 이렇게 조정인데 포스코 홀딩스가 4% 밀렸다가 돌렸단 말이에요. 어제 1%대로 마감하고 오늘 추가적인 조정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으로도 묶어서 보지 않겠다. 미국의 정책 기준에 뭐 중국과의 분쟁 뭐 여러 가지 중국에서 감산 뭐 여러 가지 철강으로 보지 않겠다. 그럼 결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정책 기준의 기준을 잡아서 이쪽에 알래스카 LNG 이런 부분으로 설정을 범위를 잡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원전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를 미국 공화당 쪽에서 원전 설정 범위의 원전 활용도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겠다.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이 메이저의 수급이 유입되고의 강세 대부분이 특히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의 경우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는 누적적인 수급이 유입돼 있는 상태이고 하나오션은 유통 물량이 없죠. 76% 대주주 물량에 외국인이 18%, 94%가 대주주와 외국인입니다. 물론 채권단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기간 지분 빼고 나면 유통 물량이 없죠, 사실상.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하나오션 쪽 같은 경우에도 손바뀜 수급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긍정적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일부 이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2차 전지 랠리 때에 25% 이상의 장내 매도
상상을 초월하는 장내 매도. 그것이 이제 아름아름 공매대체 상한 범위가 있었는데 최근 내 매수 강도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DX나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유통 물량이 제한 쪽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선박김과 거래 대금이 터져 있는 그 흐름. 그래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지금 거래가 없어서 거래 대금 830억이라 조금 짜증스럽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면은 지금 뭐 10위권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대눌리더라도 우리는 그 포스코 DX의 편입 전략을 설정을 합니다. 26,000원에 어차피 매수를 했고 1에서 1.5에서 2%뭐 이런 범위인데 26,400원 정도로 매수를 낼게요. 내고 검색기에는 아마도 바로 떠 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윤정도가 좀 거래 대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게 거래가 좀 아쉬운데 이렇게 되더라도 결론적으로 진입 범위가 설정될 수 있는 위치라면은 검색기에서 신호가 나오고 그런 위치라면은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왜 그 부분을 윤정도가 개별 생각을 넣느냐. 물론 이제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처를 하고 기준을 잡고 하는 기준인데 일단 우리는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흐름 자체를 2차 전지로 설정해서 보진 않겠다라고 이제 설정을 잡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포스코 DX의 재진입, 진입 요 신호 범위를 편입 설정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요 비중 범위가 포스코 DX가 4%이신데 우리는 뭐 최대폭 5% 범위에서만 설정을 합니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다 5%를 다 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옥석 가리기. 중기 추세로 나는 꼭 가지고 가겠다 한다면 다시 또 질문 주십시오. 근데 이제 지금의 기준에 단기 변동성의 추이 추세의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당일 거래가 터져 있는 쪽, 오늘 같은 경우 사실상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쪽을 집중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의 경우에는 포스코 DX가 슈팅이 나오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포스코 DX 쪽의 무게감을 다시금 실어놓고 보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차분히만 대처하면은 뭐 전체적인 흐름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벅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일단은 유지를 하고 일단 먼저 정리할 거를 설정을 할 거니까. 그래서 나노 신소재부터 이제 간단하게만 볼게요. 나노 신소재.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거냐면 나노 신소재도 2차 전지를 늘릴 때 어마어마하게 슈팅이 나온 종목이잖아요. 성장성만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성장성만 가지고 논할 수 있는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겹쳐져 있을 때 가능한 거고요. 기술적인 부분이 겹쳐지지 않는다면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보시면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올 때,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올 때 추세 강화의 고점이 돌파가 되는 거죠. 그죠? 조정을 받고 돌릴 때에도 거래가 수반될 때 정도의 반짝하고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앞전 고점을 넘기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거래가 실려야 되는 건데 과거 데이터에서는 거래량의 기준을 잡았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거래량 갖고는 도저히 안 돼요. 변동이 원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만 주가 터진다, 1000만 주가 터진다 할게요. 1000만 주가 터지면 7,000원일 때 1000만 주가 터지면 얼마예요? 7,000원일 때 1000만 주가 터진다. 700억 분이 안 됩니다. 700억. 근데 20만 원을 넘겼잖아요. 21만 3천 원에 1000만 주가 터져버리면 이건 2조 3천억이 2조 1000억이 터지는 거예요. 700억과 2조가 같아요. 똑같은 1000만 주여도. 100만 주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주면은 얘는 70억 분이 안 되고 100만 주면 얘는 1,300억입니다. 100만 주면 2,130억.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은 100만 주로 보면 안 돼. 근데 지금은 어때요? 주가도 내려와 있는 데다가 거래도 없어. 얘를 가지고 갈 이유가 있어요? 얘가 끝내줘요? 이거 끝내줍니다. 아니야. 얘가 뭘 끝내줘? 컨센서스 자체가 나오질 않아. 증권사의 보고서 자체가 없어. 근데 보면은 코멘트 보고서 몇 가지 가지고 얘 끝내줘요라고. 뭐가 끝내주는데?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응? 그런 맥락에서 기준을 좀 설정해서 잡고 대처를 하시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얘는 그러니까 정리예요. 거래 대금이 없잖아요. 거래 대금이 없는데 얘를 왜 그냥 우연찮게 상한가 한번 가기를 바라는 거야? 전혀.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두 번째는 LG 엔솔입니다. LG 엔솔이 지금의 시가총액 3위 자리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별거 없어요. 유통 물량이 없어서 그래요. 시가총액은 3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유통 물량이 없다 보니 인덱스 쪽에서 비중을 채워야 되고 MSCI 지수 비중 채워야 되고 섹터 비중 채워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수급 논리에 의해서 안 빠지는 거예요. 대주주 LG화학이 81.84% 82%를 갖고 있어요. 80%를 넘게 갖고 있다고. LG화학이 대주주가 81.84. 그죠? 연기금. 기계적으로 산 거예요. 얘는 이게 좋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비중을 채워놔야 되니까 사는 거지. 시가총액 비중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유통 물량이 있냐고. 88.57이 이건데. 그리고 외국인들 MSCI 지수나 이런 편입 비중의 설정 범위 어지간해서는 안 나오는 물량이고. 근데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카카오페이 같이 말 같지도 않은 거품이 있을 때는 카카오페이 같이 이건 쪼개기 상장하지 말라는 아주 이번 정부 들어서서 카카오를 아주 그냥 세게 두들겨 팬 이유 중에 하나가 이따구로 쪼개기 상장해가지고 대주주는 팔아먹었잖아 지들은. 일부라도 90%가 빠지는 게 말이 돼. 근데 얘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얘가 유통 물량이 한 3%뿐이 안 돼요. 대주주가 알리페이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80%에 달해요. 우리사주 뭐 다 포함해서. 그리고 연기금도 기본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당시 또 시가총액 클 때부터 해서. 그러니까 유통 물량 자체가 있냐? 없잖아. 3%예요 유통 물량. 근데 주가는 90% 빠졌어. 그러니까 LG 엔솔도 막연하게 보시면 안 돼. 얘가 뭐 언제 쪽부터 시가총액 3위예요. 그렇게 되면은 LG화학이 시가총액 3위였던 적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바이든 정부, 그러니까 바이든 대선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승기를 잡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한다? 나는 이제는 친환경에 대해서 전기차로 갈 거야. 탄소 배출권 얘기하고 전기차 육성하고 보조금 지급하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미친 듯이 잘 팔렸겠지. 그게 배터리 3사라는 거예요. 누구? 얘가 상장되기 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과 그리고 삼성 SDI. 삼성 SDI도 IT 위주였죠, 사실은. 그러니까 얘는 90년대 초반에 LG화학에서 사업부서를 만들어서 90년대 초반에 배터리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2차 전지에.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들어서 단 한 번도 연간 단위의 흑자 전환이 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연간 단위 흑자 전환이 된 적이 없어요. 그 전부터 LG화학은 돈 벌어서 계속 얘한테 갖다 쏟아부을 수만은 없으니 계속해서 돈 갖다 쏟아부을 수만은 없으니까 물적 분할을 하겠다 얘기를 하는데 흑자가 안 되기 때문에 물적 분할을 못한 거예요. 근데 LG그룹 입장에서 엄청난 바이든한테 진짜 큰 절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LG그룹은 초대박이 난 거죠. LG화학의 한 개 부서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던 사업 부분이 돈은 많이 투자했지만 가치는 있다고 치더라도 결론적으로 IPO 자체를 못할 정도였는데 흑자가 안 나와서. 근데 그게 정확히 2020년도에 연간 단위 흑자가 되면서 IPO를 단행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논리를 모르면 안 돼요. 그 정도로 미국의 정책이 특정 업종의 업황을 바꿀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책도 방산의 업황을 바꿔버렸잖아요. 마진율이 안 나오는 방산에서 돈을 대주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돈을 대주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고마진으로 방산 쪽에 고마진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동유럽 쪽에 고마진으로 판매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 돈 빌려주고 사라고 하면서 마진 이빨 붙이는 거지. 그건 그들도 알고 공짜니까 사는 거지. 돈 빌려갖고 공짜인데 뭘 못하겠어. 막말로. 어쨌든 LG엔솔의 경우에는 그래서 신규 상장 이후에 가치평가 부분에서 이렇게 밀려 내려간 거예요. 수급은 들어오는 듯이 보이지만은 이거는 인덱스 쪽에서 기계적으로 편입. 그리고 나서 22년도 요 기준에서 실질 2차 전지 랠리가 또 형성이 된 거예요. 22년도 하반기에. 큰 물량은 아닙니다만 이게 뭐였냐면은 81.84%의 LG화학의 지분이 보호해서가 풀립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냐면 기계적으로 유동 물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응? LG화학이 안 팔 거 아니에요. 블록딜을 하면 했지 안 판단 말이야. 안 파는데 일단은 분류 자체는 유동 비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상장했을 때 유동 비율이 없던 것이 유동 비율이 늘어나니까 전체 코스피 200 지수의 편입 비율이 높아지고 유동 비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MSCI 지수의 편입 비중이 높아집니다. 시가총액 규모에 맞게. 그래서 요만큼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아무 내용이 없었어요. 2차 전지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어. 테슬라는 아까 보신 것처럼 곤두박질 치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70% 올라온 겁니다. 말이 70%지. 그래서 이때 LG엔솔, LG화학, 삼성 SDI가 70%씩 폭등이 나오면서 누가 움직였냐면 7월 24일로 기억을 하는데, 7월 14일이 아니라 24일로 기억하는데, 에코프로 BM이 실적 발표 나오고 시간 내에서 급등이 나오고요.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갑니다. 걔가 1조 원대였거든요. 7만 원이었으니까 1조 한 4천억, 5천억, 7천억 하겠네. 그 에코프로가 한 150% 올라오고 주가 조작하는 금양이 3천억, 4천억 원대에서 대략적으로 2조를 넘겨요. 이때. 그럼 나머지 찔끔찔끔 올라왔지 이때는 랠리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LG 엔솔이 조정을 받으면서 배터리 3사는 다 조정이에요. 뭐 SK 이노베이션도 조정이었고 삼성 SDI, LG화학도 다 조정이었고, 그렇게 해서 2차 전지의 대장들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막말로 23년도 상반기에 에코프로 BM 얘네들만 미친 듯이 날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실체는 없어요. 농담이 아니라 2차 전지는 딱 이때 기준에서만, 테슬라의 이때 기준에서만, 테슬라도 보세요. 얘가 개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던 애잖아요. 그죠? 그러던 애가 2020년도에 슈팅이 나온 거죠. 바이든 후보 시절에서 우리는 전기차 육성할 거야. 보조금 지급하겠다. 그리고 오버슈팅 한번 나오고 이게 나스닥 정점이고, 그러고 나서 고점 대비 70% 밀렸고, 그리고 23년도에 가격 반발력 코딱지만큼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광분의 랠리가 나왔죠. 2차 전지가 아닌, 배터리 3사가 아닌 에코프로 같은 친구들이 40조를 넘기는, 그것뿐이 빠진 건데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안 되죠.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정책 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다 없어졌어요, 보조금이.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없이 전기차가 팔릴 수 있어? 힘겨워요. 이 고점을 남들은 21년, 22년 고점을 넘기고 미국장이 미친 듯이 폭등이 나오는데 얘는 결국은 트럼프 효과 반짝하고 나서 박살이죠. 제가 판단할 때는 테슬라 자체가 못 가요. 갈 수가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실적이 없어요. 이때 진짜 운 좋게 미국의 민주당 정책이 친환경으로 가면서 2차 전지 보조금 지급한 게 신의 한 수가 된 거지. 얘가 어떻게 실적이 없는 애가 갈 수 있어? 때려 죽여도 못 갑니다. 그 맥락이, 같은 맥락이 얘인 거예요. 2차 전지 랠리 때에 LG화학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오고요. 삼성 SDI가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옵니다. 언제? 이때 기준입니다. 이게 배터리 3사의 랠리인 거예요.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애가 300% 오른 거예요. 이게 1년 만에 300%. 삼성 SDI도 300%, SK 이노베이션 5조짜리가 25조 500% 올라왔어요. 그리고 보조금 안 주고 배터리가 안 팔리다 보니까 그 낙폭은 상상을 초월하게, 이 수급이 최근 10년 이내에 역대적으로 가장 많은 매도가 나왔던 부분이고,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를 보고 있지만 이 포스코 홀딩스의 이 수급이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종목을 5개월 만에 장내 매도로 25%를 매도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품이 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리로 왔을 뿐인데 LG엔솔을 무슨 기준으로 가지고 가시는 건지, 얘를 무슨 기준으로 매수 사인을 내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저평가 아니죠. 저평가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고평가예요. 유통 물량이 없어서 주가가 크게 안 밀려 있을 뿐이지. 얘나 삼성 SDI가 유통 물량이 없어요. 둘 다. 보고서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치에 대한 부분은 저는 조금 기술적으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실적 자체가 현대차가 전기차를 만들잖아. 현대차가 15조를 벌어요. 영업이익을 3년째. 근데 시가총액이 40조입니다. 얘는요 80조야.
15조 개뿔 15조 나온 다음 얘기하라 그래. 15조 택도 없잖아. 지금 10분의 1이잖아. 근데 시가총액은 2배야. 그래서 접근 범위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술적으로 거래가 터져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닙니까? 거래 대금은 완전 대바닥인데 이게 주가가 어떻게 가냐고. 거래가 터지고 난 다음에 들여다보셔도 돼요. 거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전략 매도입니다. 응? 깐족깐족 올라봐야 거래가 없으면 안 돼요. 전략 매도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통으로 묶어서 설명을 드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다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주력주가 포스코 퓨처엠이었어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 22년도에 포스코 퓨처엠을 하반기에 가져갔었고, 그리고 23년도에 포스코 퓨처엠을 주력으로 넣었었고,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보실까요? 그때 당시 기준을 22년도에 에코프로가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포트폴리오 구성 22년도 뭐 예를 들어서 4분기부터 11월 포트 볼까요? 11월 포트에는 포스코 퓨처엠이 SK 이노베이션 잠깐 넣어놨었고, 그 다음에 22년도 12월 포트에 포스코 퓨처엠 여기 있죠. 그죠? 포스코 퓨처엠을 넣어놨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기준의 비중이 얼마였는지 다 보시죠. 우리가 2차 전지를 실질적으로 매매를 했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 20% 비중까지 채워놨었고, 저런 전략으로 IT 조정 부분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염두에 두시고 23년도 주력 포트폴리오에 여전히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23년 2월, 3월 계속 에코프로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때 당시 12만 2,800원에 에코프로를 넣었어요. 2월 달에. 1월 말 종가 기준으로. 얘가 150 간 겁니다. 저 가격에. 지금 액분을 한 거지. 그럼 유지를 했었느냐? 2차 전지를. 계속 유지했다니까. 이 수익을 다 냈기 때문에 윤정도는 할 말을 하는 거예요. 4월 달 포트까지 에코프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계속. 4월 달에 포스코 퓨처엠 바꿨구나. 10%로. 이런 기준의 설정 범위를 왜 여러분들이 저런 설정 범위를 지금에 와서 2차 전지를 몰아가는 하는 거는, 우리는 7월까지의 포트폴리오에 포스코 퓨처엠 10% LG화학 다 넣어놓은 상태에 2차 전지만 매매했어요. 지금의 방산조선처럼. 그리고 8월 포트 보시면 기가 막혀요. 없죠. LG화학 하나 20%로 설정해놓고 다 줄여놨죠. 50% 이상을 2차 전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얘기만 하면은 달달달달 나오는 거지. 그 내용에 대해서, 스토리에 대해서. 지금 2차 전지 얘기하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떤 거 얘기해요? 그냥 23년도 랠리 얘기하잖아. 그 흐름이 언제부터 어떻게 왜 움직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이렇게 바이든 대선 후보 때부터 해서의 정책에 대한 내용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죠. 아니 농담해라.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은 KBS 머니홀러 방송 나가서 그대로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 10월 말에 지금이라도 싹 다 파십시오 했잖아. 그 싹 다 팔고 나서 조정이 거기서부터도 60% 이상 나온 거예요. 이거 민감해가지고 2차 전지나 이런 얘기 안 할 때입니다. 근데 윤정도는요. 2차 전지 2차 전지 매도해서 뭘 사야 된다?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때는 삼성전자 얘기도 안 했어. 2차 전지 투자 조합 안 된다. 끝났다. 이 내용들 보시면은 안 된다는 내용이 다. 이게 왜 움직였는지, 엘젠솔이 왜 22년 하반기에 움직였는지, 지분 구조나 그리고 실적 범위나 이런 부분들 전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이 얼마까지 갔었는지, 이거 전혀 아니다. 금양 같은 쓰레기들이 어떻게 갔는지,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우리도 매매를 했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실질적인 2차 전지의 기준은 이들이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꺾여지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비이성적인 슈팅 나온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는 이 극대형주들도 이렇게 다 붕괴가 된다. 근데 실적도 없는 에코프로 BM이 40조, 50조?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넘기고 둘이 합쳐서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넘긴다? 이건 아니다. 그 내용들 전부 설정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IT에 대해서 계속 1년 전, 2년 전 계속 어떤 게 유효하냐? 반도체지. 한미 반도체 19만 원까지. 5만 원에서부터. 하이닉스 12만 원에서부터 25만 원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은 방산조선을 버릴 수 없다라는 그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잖아요. 오늘 눌림목 나오더라도 거기에 지난주부터 포스코 그룹주. 훌륭하잖아 지금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원래는 포스코 홀딩스를 내장으로 지금 설정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좀 많이 흔들렸고 흔들린 만큼의 흐름 가져가면 되고. 그럼 그들은 거래대금이 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거래대금 최상위. 아니 거래대금이 있어야 양봉이 나온다 아까 보여드렸잖아. 거래대금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조정을 받더라도 이 안에 거래대금 최상위 안에. 그리고 장중 기준에서는 프로그램 순매수의 기준을 놓고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30%야. 다시금 접근 범위 설정할 수 있는 위치로 설정을 할 거예요. 거래만 터진다면. 근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40만 원 대비 많이 미끄러졌으니까 낙폭과대 들어간다. 그거는 무덤을 파는 거지. 지금 이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지금 이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거래를 수반하고 돌릴 때 얘가 1조를 터뜨린 거예요. 올해 첫 번째로. 작년에 1조 넘긴 종목 두 종목뿐이 없다 그랬죠. 알테오젠 상한가 할 때 한번 하고 유한양액. 근데 올해 들어서 1월 3일 날 레인보우가 1조 거래대금 터뜨리면서 21만 원 공부한 거예요. 상한가 다음날. 거기서 따블이 나왔잖아요. 그런 거래대금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 최상에 있는 하나그룹주 또 지난주부터 해서의 포스코 그룹주 오늘의 기준에서의 포스코 그룹주. 그러면 2차 전지를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려야 돼요. 우리가 주력으로 작년, 재작년 상반기 내내 가지고 있던 7월 말까지 가지고 있던 포스코 홀딩,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퓨처엠도 만약에 거래대금이 실린다면 가져갈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얘도 거래대금이 없이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얘 거래대금 3조 이상 터졌던 애예요. 마지막 자락에. 1,500억 터지고 앉아있어. 이게 반등이 나올 수 있겠냐고. 거래가 없는데. 거래 대금이 없는데. 개인들에게 물량 이렇게 떠넘겼는데. 이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리로 돌아간 건데? 이걸 왜 낙폭과대로 해석을 하냐고. 그죠? 전략 매도에 거래 대금이 없어서 그래요. 에코프로가 어떻게 800만 원 간다고 박순혁이 그 정신 나간 애가 공매도가 얘를 때려서 못 갔습니다. 뻥치지 말라고. 이게 개인 수급이거든요. 이때 외국인들 팔고 기관 팔고 특히 뭐 23년도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공매도가 한 1,000억이 있었어요. 근데 주가 15배 올라오니까 그게 1조 5천억이 된 거지. 공매도를 1조 5천억을 뭐 한순간에 때린다. 그게 아니란 말이지. 근데 박순혁이 그 속단편으로 또라이 같은 애들 얘기를 기관 투자자가 모르는 게 아닌데 그걸 계몽시켜봐야 머리만 아프고 귀 닫고 안 듣는 사람 안 듣잖아. 안 들려 뭔 소리야. 공매도가 때려서 죽었다는데 뭘 때려. 이 개인 수급이죠. 공매대차 상환 들어온 거예요. 아니 실적이 안 나오는 애를 또 지주세 성격인 애를 40조까지 땡겼는데 지금 40조면 현대차가 40조라니까. 영업이익 15조짜리 현대차가 40조라고. 실적도 개뿔이나 없는 보고서도 아예 나오지도 않는 이런 애를 우리도 아까 보셨잖아요. 포트에 넣어놓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잖아요. 그거는 펀드멘탈 외적인 기술적인 부분인 거고 시가총액이 또 규모가 있었고. 근데 얘가 40조를 찍고 꺾인다? 그럼 도망쳐 나와야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친구들한테 2023년 실적이 3천억짜리 이걸 800억을 시가총액 200조예요. 이게 800만 원 가면. 그러니까 박순영이가 정신병자라는 거지. 걔는 주식을 아예 모르는 애거나 아니면 완전한 나쁜 놈이거나. 얘가 800만 원 가면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금양의 주가 조작을 희석하기 위해서 에코프로를 얘기한 것 같아요. 금양 주가 조작했잖아. 700억짜리를 12조까지 땡겼으니까. 그 앞잡이가
박순혁이었고 배터리 아저씨. 결론은 어떻게 돼 있어요? 결론은 뭐 거래 대금이 없으면 에코프로도 안 된다는 거죠. 거래 대금이 있어요? 얘가 하주에 1조씩 터트리면서 또 2조씩 터트리면서 고점 행진이 나온 거예요. 1조, 2조. 지금 얼마예요? 안 나오죠. 왜 자꾸 과거를 생각해? 이 거래 대금이 여기가 1조라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22년도 하반기에 거래 대금 1조 넘긴 거는 두 종목이에요. 8월 24일 날 현대로템, 11월 11일 날 카카오. 그걸 일일이 기억하는 거는요. 당연하지. 그 거래대금 1조 넘기는 종목군들 현대로템, 카카오 수익을 못 냈을까 봐.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날짜까지. 거래 터져야 양봉이 나오는 거지. 응? 이게 4조를 넘기고 정점 찍고 밀린 애예요. 지금 거래대금이 하루에 얼마예요? 어제 얼마였어? 66에 36, 360억? 400억? 4조 터지는 애 400억 터지는데 변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얘가? 이게 낙폭 과대야? 지금도 고평가인데? 23년 1월 달에 11만 9천 원 했거든요. 저점이 이때. 지금 이제 환산하면 2만 원이야. 그죠? 그럼 지금부터 해서 반토막 이상 나도 이상할 게 없는 애예요. 실적이 더 좋아진 게 아니라 더 나빠졌어. 아니, 농담이 아니라 실적이 지금 적자 전환됐잖아. 더 나빠졌잖아. 근데 얘가 무슨 개뿔이나. 이때 대비 실적이 나빠졌으면 2만 원보다 더 깨져도 이상할 게 없지. 이걸 왜 사냐고. 농담이 아니라. 에코프로 BM은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성장할 거예요. 회사 차원에서. 회장도 구속이 됐고. 주가 조작으로. 그랬더니 박수영이 나와서 법이 잘못됐다. 또라이 아니야 걔도. 응? 거래대금이 5조 넘게 터지고 이렇게 꼬리 달고 내려서 이건 다 매도인 거예요. 양봉이 음봉이 아니더라도 지금 거래대금 나와요? 안 나오죠. 가격 반발력 찔끔 나오는 거를 방송에서 정신 나간 애들이 대바닥에서 돌립니다. 이제는 진바닥입니다. 그것 때문에 박살난 게 몇 번이냐고. 2차 전지 옹호하는 애들 정해져 있어. 박순혁이, 선대인이 100억 이상씩 헤쳐먹고 선대인이는 슬슬 이제 2차 전지 빼버려요. 빼버렸지. 이창환이 이런 애들 지금까지도 2차 전지 운운하고 앉아있고.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매수 기준을 냅니다. 지금 25,200원 지금 2.43인데 쉽지는 않지만 매수 사인을 내고 마지노선을 설정해서 문자 사인을 낼게요. 계속 뭐 유지하고 대처할 수는 없으니 오늘 기준에서는 그렇다면 오늘 개장초 저점 부분 24,65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정리를 하겠다. 그리고 현재 기준에 26,250원 공방인데 거래가 없기 때문에 눌림목 이용해서 내려온다 치고 25,200원으로 설정을 해서 문자 발송을 하겠습니다. 뭐 현재가로 할까요? 새로 오신 분들 기준에서는 야 이거 뭐 살지도 못하는데 라는 생각하실 수 있으니 그러면 26,300원 250원 공방인데 300원으로 발송을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눌릴 거예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좀 눌린다라는 쪽도 해석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두산에너빌리티 말씀드린 것처럼 안 쉬워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과도하다. 조정폭이. 그리고 사실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볼 거예요. 수급 대비해서 많이 맞았어요. 그룹의 못된 짓거리 때문에. 그건 뭐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BM도 도저히 형성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습니다. 결코. 그리고 원고 작업하시는 분 원고 좀 하더라도 문자 나가면은 영상 녹화하고 이럴 때는 영상 링크 좀 같이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BM도 지금 거래대금이 없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2차 전지의 펀더멘탈은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노신소재, LG엔솔, 포스코피처엠, 에코프로 BM의 비중이 35% 정도 되는데 싹 매도. LNF까지 45%네요. 2차 전지가 절반이야. 싹 매도입니다. 2차 전지가 절반이야 지금. 싹 매도예요. 이거 다 매도입니다.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없잖아. 뭐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잖아요. LNF 같은 경우에도 이거 뭐 어떻게 할 건데. 거래 대금이 안 나오는데. 얘는 또 희한하게 주가도 못 움직였어요. 그렇게. 이 뭐 급등 나온 것 같잖아. 아니야.
전체 2차 전지 대비해서는. 아니 막말로 뭐 꿈만 먹고 사나? 뭐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장주들 보고 싶다 하시면은 실적도 나오고 성장 나오는 애들 보세요. 적자 투성인 얘를 왜 들고 가냐고. 그러니까 방송 나오는 애들 그런 애들 아무나 믿고 따라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아주 아작을 내는 거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라 속담편으로 이거. 응? 무슨 2차 전지를 미련을 가져. 조금 전에 보여드렸잖아. 우리 포트폴리오에 2차 전지가 23년 상반기 내내 있었던 거, 7월까지 계속 있었던 거, 8월부터 다 빼버린 거.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얘를 어떻게 펀더멘털적으로 봅니까? 그럼 마지막 한 종목이 요 기준에서 JYP 엔터 하나 남죠. 그럼 얘네 싹 다 눈 찔끔 감고 싹 매도해요. 오늘 싹 다 매도입니다. 너무 많이 빠져서 아이 다 필요 없어. 싹 매도. 오늘 뭐 좋은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우리 주력 없잖아. 얘네들을 이렇게 중기 장기로 손실 보면서 갖고 올 정도면은 주력 다 사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JYP 엔터 기준의 흐름이 제일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얘를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고 그리고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어서 정리를 했죠. JYP 엔터 갖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좋아. 수익도 잘 냈고. 근데 정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 수급이요. 우리가 SM을 갖고 있었잖아요. 21년부터 23년까지 SM, JYP, 그 다음 Y젠터의 수급이 다 똑같습니다. 거의 장중 매수로 20% 이상 30%까지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대주주가 얘도 보면 25%죠. 외국인 25%죠.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많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이 돼요? 주가가 가볍게 움직임이 나오긴 조금 제한적인.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순매수를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고르게 들어오니까 한쪽에서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싸울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HLB라든가 알테오젠이라든가 레인보우라든가 이런 애들이 한 방향에서 외국인들이 막 사. 그러면 액티브 애들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가 막 싸울려 그냥. 왜? 지들만 샀으니까. 뭐 한 명이 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고르게 들어온 종목은 오히려 정상적인 주가 흐름에 오버슈팅을 봐야 돼요. 마지막 자락에. 응? 자, 지금 원고 작업하시는 분 못 들었어요? 영상을 녹화하다가 올렸구나. 미안해요. 올렸는데 내가 못 봤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봐.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신경 쓰여가지고 그래요. 장 안 좋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문자 사인 나갔잖아. 나갔는데 두사이너빌리티에 대한 영상 부분을 올려주세요 했는데 올려놨는데 이게 텔레그램은 이게 밑으로 안 내려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유료 매매 사인 나갔을 때 뭐 주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으로 안 올려도 돼요. 그건 내가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삭제해도 돼요. 왜냐하면 뭐 솔직히 얘기해서 유료 매매 사인 나갔는데 매매 사인 나가고 막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오고 오늘 막 초강세를 띄워. 그러면은 유료방 이외에도 올려드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눌려져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어. 손실이야. 솔직히 손실이야. 되돌릴 때 굳이 다 오픈해드릴 필요는 없잖아. 물론 오픈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유료 가입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신뢰가 있으니까 전략대로 쫓아오시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본인이 거기서 또 판단을 하려고 그런다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본인들이 판단하셔갖고 조선 방산으로 좀 수익 좀 내보셨나? 그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JYP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정리되고 나서 고민을 해보세요. 얘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매집이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거의 뭐 15% 정도 됐나요? 굉장히 많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희한하게 주가 못 가죠. 뭐 희한해. 유통 물량이 많아서 그런 거야. 과거 데이터 21년부터 23년까지 2년치를 보더라도
SM, Y젠터, JYP가 20-30%의 매집이 들어왔습니다만 정작 오버슈팅 이렇게 23년도 하반기에 준 거는 상반기에 준 거는 2분기에 SM의 적대적 M&A 불거지는 경영권 문제 불거지는 그 위치에서의 흐름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장의 변동성 확장보다는 이제 차분한 흐름을 좀 놓고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건 차순위로 2차전지 정리되고 말씀하시면 전략 잡아드릴게요. 한국항공우주가 빨간색으로 돌렸어요. 그럼 방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방산주 문제 있는 게 아니죠. 어제도 전략 그렇게 잡아드렸잖아. 현대로템이 어제도 강세를 띄었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6% 7% 슈팅이 나왔고 하나 시스템이 막 7% 폭등이 나왔고 그럼 방산에 문제가 없어. 그럼 하나그룹주들 문제 없어. 두 번째로는요. 하나그룹주 중에서 하나가 지주사 하나가 일단은 강세야. 상대적인. 그럼 전체적인 문제 아니라는 거네. 그런 기준에서 설정을 하시면 돼요. 2차 전지를 그 미친 듯한 랠리가 있을 때 그 악을 쓰고 매수하라고 했을 때 그때 편입을 하셨어야지. 지금처럼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한국경제TV에도 있잖아. 황금대바닥주 얘기하는 애. 애는 착해. 고객들 자산 다 깨먹는 애가 착하면 뭐 하겠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뭔 황금 대바닥 주고 무슨 2차 전지 헛소리들하고 기본적으로 주식을 모르는 데다 기술적 분석을 못하는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그런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누구도 관심이 없는 종목을 뭘 쳐다보고 앉아있냐고. 2차 전지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관심 있는데 왜 거래대금이 안 나와? 응? 포스코 DX가 2차 전지로 변동이 확장된 거예요 지금? 아니라니까. 상한가 갈 때 2차 전지였어 포스코 DX가? 우리가 이 상한가 갔을 때 검색해 뜨고 2만 원부터 상한가 가고 바로 2월 19일 그 다음 또 슈팅 그리고 조정 또 슈팅. 거래가 안 실려서 강력한 매수를 들이지 않을 뿐이지. 이게 다 우리 종목이잖아요 여기. 주력주 그 다음 우리 지금 공략하는 종목 이건 관심 종목 기존에 있던 거 다 정리한 종목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얘뿐이 없어 지금. 그러면 새로 이제 우리 가입하신 분 항상 주실 때 말씀드렸잖아요. 닉네임으로 주셔야지 조남을 부를 수는 없잖아. 뭐 신규 가입자 이렇게 표현하긴 해도.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뭐 새로 들어오셨을 때 이쪽 방 제가 그 저기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잘 모르긴 하겠는데 어찌됐든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VVIP, 그러니까 VIP 한 달을 1+1을 해보고 그리고 VVIP를 하겠다. 그거는 제가 판단할 땐 잘못 드신 생각이에요. VVIP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그러면 VVIP로 지금 바로 바꾸세요. 한 달을 하시더라도 VVIP로 바꾸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론은 안 맞으면 일주일 만에 나가시지. 안 맞으면 일주일 만에 정리를 하고 나가시는 게 그래. 근데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포트폴리오의 구성이라면 무조건 싹 정리하시고 VVIP 방으로 넘어오시고 그러나서 그 다음 순위에 얘네들의 비중을 조절하자고요. 지금 매번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매번 설명드릴 거면 솔직히 이거 영상 뭐 라이브 방송에 계시고 VVIP 방에 계신 분들은 좋든 싫든 듣게 되신단 말이에요. 근데 외부에 계신 분들 이걸 지금 다 들으실까? 난 그게 의구심이 들어. 54분 동안 지금 거의 1시간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다 필요 없어요. 신규 가입하신 분. 제가 지금 닉네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규 가입하신 분. 지금 닉네임을 뭐라고 쓰셨지? 필명도 지금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결론적으로 카톡방 이제 닉네임 알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뭐 그 닉네임으로 불러드리면 되는데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VIP의 1+1을 하시면 198만 원인데 그러면은 VVIP 1개월을 하셔서 안 맞으면 무슨 2달을 가. 내 계좌가 깨지고 박살나면은 말장난한다고 뭐 연장하실 거예요?
우리 내부에서도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회원분들께서 겸손하셔서 그런 거지 전부 우리 머리 위에 계시고 우리보다 뛰어나시다니까 실제 매매하시잖아. 근데 매매하신 여러분들께 말장난을 해갖고 말이 통해요? 매수 사인을 냈는데 종목이 속된 표로 박살이 나고 개박살이 나고 내 자산이 깨졌는데 연장을 할 거야? 뭐를 할 거야? 점잖으시고 그러시니까 예예 하시는 거지. 저라면은 악을 쓰고 쌩 난리를 쳤을걸? 응? 내 재산이 깨졌는데? 그거를 내부자들이 우리가 말장난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1+1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뭐 자산 규모도 억 단위가 넘어가시고 계속이 아니라 억 단위가 훨씬 넘어가시고 그러시다면은 VIP 방에서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오늘 문자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꽤 나갔어요. 그죠? 위에까지 나갔단 말이야. 저도 약간 흥분했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자만 받고 어떻게 대처가 되겠냐고. 이 영상 하나? 2차 전지 정리해야 되는구나. 이거 하나? VVIP방에 들어와 계시면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시간만큼은 동시 접속을 하고 계실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럼 그때 완벽하게 들으시면은 내가 2차 전지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신다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영상은 끝까지 보실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적으로 그 차액 범위 198만 원에 요거면은 뭐 예를 들어 대략 300만 원을 더 넣는다? 300만 원 더 넣으시고 안 맞으면 일주일 만에 이탈하는 게 나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탈하시면 안 돼. 왜? 2차 전지 100% 이렇게 2차 전지 50% 비중 갖고 계신 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전략을 짜드린 그 기준에서 움직이시는 게 월등히 나아. 요거는 차분차분하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면 되고 2차 전지 50%에 달하는 2차 전지 싹 정리해서 주력 설정 범위부터 해서 채워나가시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계좌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저 올려드렸었잖아요. 포트폴리오. 그 포트폴리오의 영상까지 설정해 드렸잖아요. 그거 내용도 아마 올려드렸으니까 보실 거고 이 둘 다 보내주셔야 돼요. 우리 포트폴리오는 이렇다. 근데 지금 성향 보니까 매매를 좀 빠르게 하고 싶어 하시는 성향이에요. 왜? 이걸 보면. 근데 2차 전지는 최근에 조금 변동이 나오니까 들어가신 것 같은데 걔는 빠를 수가 없어요. 거래 대금이 없는데 어떻게 빨리 움직임이 나오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죽어도 빠르게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감히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매가 좀 빠르시다 하시면은 주력 포트폴리오 일정 범위 채워놓으시고 변동성 매매 기준은 집중해서 매매를 하세요. 종목 여러 개 가지고 어떻게 수익이 납니까? 방산이면 방산에서 대장주 하나, 조선이면 조선주 대장주 하나. 조선 대장주를 뭘로 잡아드렸어요? 하나 오션으로 잡아갖고 대처했잖아요. 우리는. 방산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곁들여서 방산 쪽에 현대 로템을 하다가 지금은 한국항공우주로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그래 안 그래요? 그 기준점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만들어서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외부에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면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세요. 혹은 유튜브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셔서 찾아오세요. 그렇게 해서 메인 화면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들 들어보시고 참조하시고 이것도 바꿔드릴게요. 채널 맞춤 설정에 어제 야간에 불기둥 AI 영상이 잘 녹화가 된 것 같아요. 바꿔드릴게요. 변경. 그렇게 해서 어제 야간 부분 어제 야간이 요건가요? 방산 공매도 하나 포스코 요건 것 같아요. 요거.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장중 긴급 시황으로 올려드릴게요. 재방문하시는 분들 기준에. 그렇게 해서 저런 내용들 보시고 검색기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떠요. 포스코 DX 뜨잖아.
오늘 같은 날에 뭐 종목 많이 또 한 종목 딱 떠 있잖아. 집중하라는 얘기지. 예? 그잖아요. 그렇다고 막 공격적으로 막 매수해? 그렇게 하는 이제 윤정도의 마지막 전략 부분.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검색기에 뜨는 종목이 다 가진 않잖아요. 아니야, 다 가. 다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 검색기 왜 필요해? 아니, 종목 검색기가 떴는데 못 가면 왜 필요해? 거의 다 가죠. 그 중에서 예를 들면은 2차 전지도 뜨고 또 뭐 방산도 떴을 때 어떤 게 우위냐 그것을 설정해 주는 마지막 최종 단계 부분이 이제 윤정도가 설정해 주는 부분이고, 오늘같이 장 깨져서 안 나올 때에 포스코 DX가 떴을 때 그러면 얘에 대한 매수 강도는 어느 정도 주느냐, 그 관점인 거지. 검색기에 떴는데 가는 놈은 가고 못 가는 놈은 안 가는데 그런 게 어딨어. 그럼 검색기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지. 그잖아. 아니, 검색기에 떠서 검색기를 믿고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가는 놈은 가고 안 가는 놈은 안 가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검색기 뜨는 종목은 다 갑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손절 범위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응?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기준인데, 전략적으로 가는 종목 가고요, 안 가는 종목 안 가요. 그러면 듣는 분들 기준에서는 그럼 뭐 뜨나 만하네 이렇게 이해가 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굳이 그래서 뭐 안 간다는 표현을 굳이 할 이유가. 그래서 그 종목 중에서도 종목 검색기에 뭐 많이 나오면 대여섯 종목 나오고 안 나오면 한두 종목 나오는데, 매수 강도라든가 비중이라든가 또 그 중에서도 또 그 중에 더 센 놈 이렇게 표현해야지. 그 중에 더 센 놈을 잡기 위한 전략을 가져가는 기준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검색기 활용 여러분들도 하시고, HTS 버전은 아무나 안 드립니다. HTS 버전은 한 번 드리면 평생 쓰시기 때문에 아무나 드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HTS 버전은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MTS 버전은 쉽게 대처가 안 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포착 이후에 9%? 우리는 사실은 좀 더 일찍 들어갔죠. 64만 원대. 요게 10% 넘지 않나요? 9%인가? 어찌됐든. 그리고 3월 4일 날 같은 경우에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여기서 뜨고 지금 뭐 오늘도 또 강보학으로 전환돼서의 흐름이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9.19%, 그리고 하나오션 3월 4일 날 뜨고 나서도 11.51이에요. 검색기에 이렇게 진입신호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검색기 특히 이제 HTS 버전은 VVIP 회원님들은 활용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MTS 버전 무료 다운 받으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료 다운 받으시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 유튜브에 찾아오셔가지고 뭐 하나 시스템다 그럼 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밑에 더보기 누르면 이렇게 무료 신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말씀드린 불기둥 AI는 말 그대로 검색기에서 나오는 종목 중에 이 종목은 편입 설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옥석 가리기의 기준. 그래서 오늘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발송을 했는데, 포스코 DX를 갈등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준에서 요 불기둥 AI 문자반도 포스코 DX를 매수해를 냅니다. 하나 시스템이나 이런 쪽은 매수현이 안 나갔어요. 안 나간 이유는 일단 검색기에 하나 시스템은 오늘 안 떴으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설정을 잡은 거니까. 비중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가입하신 그 방이 VIP 방인데, 문자만 가지고 대처가 되실 수 있겠느냐의 기준이에요. 문자만 가지고 대처되시면 뭐 상관없습니다만. 그리고 자산 규모가 충분히 있으신데 굳이, 그래서 내가 한 달을 해보고 VVIP를 하겠다. 굳이 왜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세요? 처음부터 이쪽의 수익이 1이라면은 이쪽의 수익은 열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열이 될 수 있는 쪽에서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는 전략을 이렇게 꾸려가고 저렇게 꾸려가고 요렇게 꾸려가는데, 그냥 문자만 받으셔서 개인 생각이 또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더 가겠어. 3월 4일 날 어떻게 60만 원 깨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떻게 더 날아가겠어.
70만 원 찍고 60만 원 깨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떻게 더 가겠냐고. 그런 선입견이 들어가는 순간 과금만 하고 수익은 못 내는 거잖아. 그럴 바에는 같이 움직여서 진행을 하시라는 거야.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요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2+1 가입하시고 나서 연장하실 때 보통 이제 1년. 그리고 처음부터 1년 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부터.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있으신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냥 나 1년 끊을게요. 뭐 할인율 좋네. 안 되면 뭐 중간에 환불해버리면 되지.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어찌됐건 결론은 뭐 현재 기준에 종목 전략 설정 범위 잡아드렸으니까요. 일단은 2차 전지부터 정리하시고 그 다음은 그 다음 기준으로 설정해서 보시는 걸로 그렇게 기준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오늘 가입하시고 문자를 받아봤는데 와 정신없어 들어가자마자 뭐 난 손실이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포스코 인터도 그렇고 뭐 포스코 DX도 뭐 매수세만 나고 못 움직이고 뭐 그러실 수도 있어. 그래서 하루 이틀 더 보겠다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자산 규모가 있으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VVIP 방에 오셔서 대처하시는 쪽이 월등히 유리하다. 영상 올려드립니다.